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데미안 투 이민우.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프란츠 크로모의 이름을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데미안은 그런 싱클레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그쳤다. 싱클레어는 구원받았다. 다시 등장한 데미안과 혼란. 싱클레어는 변망덕했다. 데미안이 자신을 구원해줬지만 싱클레어는 의도적으로 데미안을 외면했다. 악마의 굴레에서 벗어난 싱클레어는 빠른 속도로 다시 밝아진 세상에 적응했다. 싱클레어는 다시 평범한 학생이 되어 자신이 겪었던 두려움을 잊으려 했고 동시에 구원자까지 잊으려 했다. 데미안은 그에게 유혹하는 자였고 어둠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싱클레어는 다시 허락된 낙원으로 돌아왔다. 아벨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기로 했다. 그에게 평화로운 몇 해가 지나갔다. 싱클레어도 몇 살 더 나이를 먹었다. 어느 날이었다. 역시 종교 수업을 받을 때였다. 카인에 대한 목사의 가르침에 비판이 가능한 날은 생각이 들었을 때였다. 싱클레어가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때였다. 마치 마법처럼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다시 연결되었다. 다시 만난 데미안의 얼굴은 어른처럼 바뀌어 있었다. 데미안이 다시 싱클레어에게 온 날 이후 그 해 겨우내 봄이 다 가도록 둘은 붙어 다녔다. 둘은 불량 학생이 되어 수업 내용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싱클레어는 수업보다는 오히려 데미안과의 대화에 더 열정을 기울였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간직하고 있던 어린 시절의 마지막 감동까지 깨달았다. 그것은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것이었다. 데미안은 평소와는 달리 격정적으로 그러나 미소는 잃지 않으며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 하나의 참여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고 했다. 범죄자가 죽기 바로 전 무덤을 두 걸음 앞에 두고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감동을 주기 위한 교화적 배경이 깔린 달콤하고도 정직하지 못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데미안은 오히려 끝까지 회개를 비웃으며 자기 갈 길을 간 다른 강도가 사나이라고 했다. 그 강도야말로 자기를 도와준 악마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등을 돌리지 않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진정한 카인의 후손이라고 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둘 중 하나를 친구로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데미안의 말은 싱클레어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확고히 믿었던 것들이 상상력도 환상도 없이 그저 듣고 읽었던 결과일 뿐이라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다. 데미안은 그런 싱클레어를 바라보며 친절한 미소로 다시 말했다. 신이 인정하는 세상은 세계의 절반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절반의 세계를 모조리 악마의 것으로 돌려버려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에게 버림받은 절반의 세계까지도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세계 전체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인위적으로 반으로 나눈 다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절반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나란히 악마에 대한 예배도 드려야 해. 데미안의 말에 동화되며 싱클레어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어둠의 세계는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이 곧 밝은 세상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사실을 싱클레어는 이제 반쪽짜리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자신에게서 무너지는 건 제약이야. 사람은 거북이처럼 자신 속으로 완전히 기어들어갈 줄 알아야 하는데 이후 싱클레어의 세상은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은 떨어져 부스러졌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고 싱클레어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싱클레어는 상급학교 김나지움으로 진학했고 그렇게 소년 시절은 끝났다.
어둠의 세계를 몰아내고 싶은 싱클레어의 선택. 베아트리체.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김나지움의 기숙사에 들어간 싱클레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깥 세상에는 관심을 끊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간 금지되었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흐르는 어두운 강물 소리에만 귀를 열었다. 더불어 막스 데미안에 대한 크나큰 그리움도 함께 느꼈다. 싱클레어는 고독했다. 싱클레어는 어둠 세계가 주는 고독감을 견딜 수 없었다. 싱클레어는 다시 밝은 세계를 건설하고 싶었다. 자신의 안에서 어둠과 악을 몰아내고 다시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그래서 한 소녀를 사랑하기로 했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소녀였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우아한 옷차림을 한 소녀였다. 싱클레어는 그녀에게 베아트리치라는 이름을 주었다. 싱클레어는 재단을 세우고 거기에 베아트리치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팔레트와 종이 그리고 물감을 샀다. 싱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베아트리치의 얼굴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며 그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했다. 종이 몇 장을 몽땅 버렸다. 그리고 또 그렸다. 어떨 때는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듯 그림을 그렸다. 베아트리치의 조상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조상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젊은이의 얼굴에 가까웠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완성한 그림 앞에 앉아 곰곰이 들여다봤다. 묘하게 인상적이고 싱그러운 생명감이 느껴졌다. 그 이후 베아트리치의 조상은 싱클레어의 일부가 되었다. 싱클레어는 혼자가 될 때면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언젠가 이런 여름 저녁 때였다. 서쪽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비스듬히 붉은빛으로 그림을 비추어 주었다. 그 순간 싱클레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왜 젊은이의 얼굴로 보였는지 알 수 있었다. 베아트리치의 조상은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었던 것이었다. 아니었다. 저녁 햇살이 그림을 통과하도록 해서 보니 이번엔 자신의 얼굴이었다. 싱클레어는 오랫동안 그림을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차츰 그것은 베아트리체도 데미안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과 답장. 그날 이후 싱클레어는 더욱 강렬해진 막스 데미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는 데미안이 나타나고 자신의 집 대문에 달려있는 새의 형상이 새겨진 문장이 보였다. 어느 날 꿈에서는 문장 속의 새가 자신의 안에서 살아나더니 자신을 가득 채우고 싱클레어를 쪼아먹기 시작했다. 싱클레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싱클레어는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바로 꿈속의 새였다.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렸다. 그래서 며칠 만에 그림을 완성했다. 완성된 그림 속의 새는 날카롭고 대담한 맹금류의 새였다. 그 새는 몸통의 절반이 지구에 박혀있는데 이는 마치 거대한 알에서 나오는 듯한 모양이었다. 그림을 바라보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데미안답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답장이 왔다. 데미안의 답장은 어느 날 문득 싱클레어의 책상에 쪽지로 꽂혀 있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답장을 읽었다. 그리고 나니 심장이 움츠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답장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